안녕하세요. 텃밭과 건강입니다. 이제 진짜 겨울이 코앞이에요. 중부 지역은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오늘 아침엔 첫설이 내렸다는 분들도 많으시죠.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배추랑 무 언제 수확해야 하나요? 그리고 보관은 어떻게 해야 오래 갈까요? 사실 배추랑 무는 같은 김장 재료라도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오늘은 무와 배추, 생육부터 보관까지 완전 비교 정리 한 번에 쫙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알찬 내용으로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먼저 온도부터 볼까요? 배추는 서늘한 걸 좋아해요. 한 18도에서 20도쯤이 딱 좋습니다. 무는 그보다 약간 따뜻한 20에서 22도 정도에서 잘 자랍니다. 즉, 무는 약간 더 따뜻해야 잘 크는 아이예요. 그래서 갑자기 추워지면 무가 제일 먼저 상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배추는 생각보다 강해요. 영하 4, 5도까지도 버팁니다. 겉잎이 얼어도 속은 멀쩡하거든요. 제가 텃밭에서 직접 확인한 건데 영하 6, 7도였는데도 겉잎 서너 장이 얼어서 시들었지만 속은 아주 싱싱하더라고요. 하지만 무는 영하 2도만 돼도 속이 얼기 시작해요. 영하 4도 이상이면 위험합니다. 보온도 안 하고 방치하면 큰일 납니다. 한번 얼면 물러지고 맛이 싹 가버리니까요. 특히 무는 세포 조직이 배추보다 수분 함량이 높아서 얼었다 녹으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스펀지처럼 물렁해져요. 그래서 무는 설이 오기 전에 캐라.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조상님들의 지혜가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물론 서리가 살짝 와도 영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이 시기 헷갈리는 분들 정말 많아요. 중부는 11월 중순까지, 남부는 12월 초까지 수확하면 딱 좋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중부는 배추는 11월 상순에서 중순 사이, 무는 10월 하순에서 11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무가 배추보다 조금 먼저예요. 남부 지방은 날씨가 따뜻하니까 배추는 11월 하순에서 12월 초, 무는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여기서 잠깐, 수확 적기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배추는 너무 일찍 속이 덜 차서 절임 때 물이 많이 나와요. 반대로 너무 늦으면 겉잎이 얼어서 저장성이 떨어지고요. 무는 더 민감합니다. 영하로 떨어졌는데도 설이 맞기 전에 캐지 않으면 땅속에서 얼어버려요. 얼었다 녹은 무는 동치미에 넣어도 아삭한 식감이 없고 물컹하게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무는 조금 일찍 캐고 배추는 살짝 더 기다렸다가 속이 꽉 찼을 때 수확하시면 됩니다. 요즘처럼 아침에 갑자기 영하로 떨어질 때 있죠. 이럴 때 그냥 두면 큰일 납니다. 특히 올해는 기후가 불규칙해서 더 주의가 필요해요. 무는 흙을 조금 덮거나 집 부직포로 피복하세요. 혹시 얼었더라도 바로 캐지 말고 낮 동안 해가 좀 올라서 녹을 때 캐야 합니다. 안 그러면 속이 갈라져요. 왜 녹을 때 캐야 할까요? 얼어있는 상태에서 캐면 조직이 단단해서 잘 부러지고 급격한 온도 변화로 세포가 터지면서 갈라지거든요. 해가 올라서 서서히 녹으면서 캐야 조직이 덜 손상됩니다. 배추는 웬만한 추위에도 끄떡없지만 기온이 많이 내려간다 싶으면 비닐 터널을 임시로 덮어두는 것도 좋아요. 흰 부직포로 덮어도 좋고요. 속이 단단히 찼다면 그냥 바로 수확해서 옮기는 게 더 낫습니다. 무는 약하고 배추는 강하다. 이걸 꼭 기억해두세요. 같은 김장 재료지만 추위에 대한 내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수확했다면 문제는 보관이죠. 배추랑 무는 여기서도 완전히 다릅니다. 배추는 통풍, 무는 습도가 생명입니다. 배추는 공기가 잘 통해야 썩지 않아요. 반면 무는 건조하면 금세 쪼글쪼글해지고 물이 빠져요. 그래서 배추는 조금 건조하게, 무는 약간 촉촉하게 관리하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과학적 원리를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배추는 잎채소라서 표면적이 넓고 증산작용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습한 환경에서는 세균과 곰팡이가 쉽게 번식해요. 반대로 무는 뿌리채소라서 수분을 내부에 저장하고 있는데 건조하면 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시들고 맛이 없어집니다. 온도는 비슷합니다. 배추는 0에서 2도, 무는 1에서 3도 정도가 적당하죠. 둘 다 습도는 90% 정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추는 통풍으로, 무는 밀폐로 습도를 지키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요즘 도심 텃밭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베란다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배추는 겉잎을 절대 벗기지 마세요. 겉잎이 속을 보호해주는 천연 보호막이거든요. 신문지나 마른 수건으로 감싸서 세워서 보관하면 됩니다. 왜 세워서 보관할까요? 눕혀두면 자체 무게로 눌려서 물이 차고 접촉면에서 무르기 시작합니다. 세워두면 무게가 분산되고 공기 순환도 잘 되죠. 바람이 직접 닿지 않게 창가보다는 안쪽이 좋아요. 햇볕이 없는 뒷 베란다가 딱입니다. 영상 0에서 5도면 금상첨화죠. 만약 베란다가 너무 춥다 싶으면 스티로폼 박스에 넣고 뚜껑은 살짝 열어두세요. 자, 이제 무베란다 보관의 핵심 원리를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여러가지 보관법이 있고 논란이 많기도 해요. 일단 수확한 무는 싹이 나지 않도록 잘라주세요. 흙을 가볍게 털고 뿌리도 자르지 마세요. 몇 개 안 된다면 랩으로 싸서 냉장고, 야채실이나 김치 냉장고에 넣어두면 됩니다. 수확한 무가 좀 많다면 베란다나 창고에 보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하시거든요. 무는 수확 후에도 계속 호흡 작용을 합니다.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 밀폐하면 내부의 수분과 이산화탄소가 차서 쉽게 무름, 곰팡이, 부패가 생깁니다. 첫 번째, 흙을 절대 씻지 말고 흙 살짝 털기만 하세요. 흙이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천연 보호막이 됩니다. 물로 씻으면 표피에 미세한 상처가 생겨서 그곳부터 세균이 침투해요. 두 번째, 신문지로 하나씩 감싸기. 이건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직접적인 건조, 냉기, 광선을 차단해줍니다. 신문지는 습도도 적당히 조절해주거든요. 세 번째, 비닐봉지는 헐겁게 덮는 용도로만 쓰세요. 완전 밀폐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비닐에 넣어 공기가 들어가면 바람 들어간다고 꽉 묶어서 밀폐하라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보관 방법입니다. 물론 비닐 안에 습도를 흡수하는 신문지 등이 있고 저온 창고에 보관한다면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 베란다 등에서 그렇게 하면 완전 다 썩을 수가 있습니다. 살짝 공기가 드나들 수 있게 입구를 느슨하게 묶어야 해요. 비닐 입구를 꼭 닫으면 내부 결로로 2, 3일 만에 썩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바닥은 스티로폼 박스나 골판지를 사용하세요. 콘크리트 바닥에 냉기를 차단해줍니다. 바닥 냉기는 생각보다 강해서 무가 직접 닿으면 냉해를 입어요. 다섯 번째, 온도는 0에서 3도, 습도는 90에서 95% 유지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건조하면 시들고 너무 습하면 썩어요. 이 균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반면 완전 밀폐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신문지로 싸고 비닐에 넣고 입구 꽉 묶으면 2, 3일 내에 내부 습기가 차서 무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고 그 부분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특히 베란다 온도가 낮을수록 결로가 심하게 생겨요. 정리하면 무 베란다 보관은 흙 묻은 채로 신문지로 싸고 비닐은 헐겁게, 냉기 차단, 통풍 확보, 이 5가지만 지키면 바람 안 들고 아삭한 무가 됩니다. 아, 그리고 단지나 큰 고무통에 넣는 방법도 있는데요. 일단 큰 비닐 밑에 신문지를 두툼하게 깔고 물을 한 줄 넣고 또 신문지를 깔고 이런 식으로 한 후 비닐의 아래쪽이나 위쪽에 공기 구멍을 조금 내고 신문지로 덮고 뚜껑을 닫으면 됩니다. 신문지는 습기를 흡수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재료죠. 그래서 아예 종이로 된 밀가루 포대나 쌀 포대에 넣는 방법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장 편한 방법은 분리수거장에 가면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는 스티로폼 박스. 저게 편하고 좋아요. 그냥 신문지 깔고 무 넣고 신문지 덮고 뚜껑 닫으면 끝입니다. 물을 하나씩 싸면 더 좋고요. 텃밭에 남은 걸 그냥 두기에도 애매하죠?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특히 땅에 묻어 보관하는 방법은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긴 최고의 저장법입니다. 무 텃밭 보관법,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땅에 묻어 보관하는 노하우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무는 밭에 그대로 세워두고 흙을 10cm 정도 덮어주면 돼요. 이 방법은 단기 보관용이고요. 더 오래 두고 싶으면 구덩이를 파서 보관하는 전통 방식을 써야 합니다. 구덩이 보관법,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배수가 잘 되는 곳을 선택합니다. 물이 고이는 곳은 절대 안 됩니다. 약간 높은 곳이나 경사진 곳이 좋아요. 두 번째, 깊이는 40에서 50cm 정도로 파세요. 너무 얕으면 얼어버립니다. 폭은 무 크기에 맞춰서 여유 있게 파면 됩니다. 세 번째, 구덩이 바닥에 모래나 마른 짚을 5cm 정도 깔아주세요. 이게 배수축 역할을 하고 습도도 조절해줍니다. 네 번째, 물을 눕혀서 해도 되지만 가능하면 세워서 넣되 서로 닿지 않게 간격을 두세요. 무끼리 붙어 있으면 한 개가 썩을 때 옆에 것까지 연쇄적으로 썩어요. 다섯 번째, 무 사이사이에 모래나 흙을 채워 넣으세요. 완전히 메모라는 게 아니라 무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만 고정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위에 짚이나 낙엽을 두껍게 덮고 그 위에 흙을 10에서 15cm 정도 덮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닐이나 방수포를 덮어서 빗물이 스며들지 않게 합니다. 비닐 가장자리는 흙으로 눌러서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고정하세요. 일곱 번째, 한겨울 극심한 추위가 올 때는 그 위에 짚이나 눈을 더 덮어주면 완벽합니다. 눈은 의외로 훌륭한 단열재예요. 이렇게 하면 영하 10도 이상 떨어져도 한겨울까지 1, 2개월은 충분히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구덩이 한쪽을 열어서 꺼냈으면 되고요. 주의할 점, 한번 연 구덩이는 다시 잘 덮어야 합니다. 차가운 공기가 계속 들어가면 나머지 무도 다 얼어버려요. 참 쥐피해를 입은 곳이라면 큰 스티로폼 박스를 구덩이에 묻고 물을 담아서 하면 됩니다. 이번엔 배추 텃밭 보관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뿌리째 뽑지 말고 줄기만 자르는 방식은 틀린 방법입니다. 물론 대량 생산으로 이동을 한다거나 할 때는 잘라야겠지만 텃밭의 보관은 뿌리채 뽑아서 흙은 살살 털어주면 됩니다. 왜냐면 줄기만 자르면 뿌리가 계속 수분을 끌어올리면서 줄기 쪽이 물러지고 곰팡이가 금방 생기거든요. 기온이 오락가락하는 가을, 초겨울엔 썩는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그러니까 배추는 뿌리째 뽑되 흙은 그대로 두고 3포기씩 엇갈리게 세워두세요. 겉잎 두세 장은 덮개처럼 남기고 짚이나 낙엽 부직포로 살짝 덮어주면 끝. 너무 꽉 막지 말고 숨 쉴 틈은 조금 남겨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게 바로 텃밭에서 배추 오래 보관하는 정석이에요. 또 가까운 텃밭이라면 배추 심어져 있는 그대로 보온재나 부직포를 덮고 비닐을 덮어두면 12월 내내 한 포기씩 베어서
쌈 싸먹으면 완전 꿀맛입니다. 배추를 내년 2, 3월까지 보관하고 싶다면 땅을 배추 한 포기가 들어가고 위로 한 뼘 이상 되도록 깊게 파주세요. 그 위에 흙을 덮고 이런 두꺼운 보온재로 덮으세요. 그리고 빗물이 안 들어가도록 비닐을 제일 위에 덮어두면 내년 2, 3월에 꺼내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추운 지방은 이렇게 하면 땅이 얼어서 필요할 때 꺼낼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만약에 얼었네? 싶으면 그냥 해가 뜰 때까지 두세요. 급하게 수확하면 조직이 망가집니다. 배추가 살짝 얼었을 땐 절임용으로 바로 쓰면 괜찮습니다. 소금물에 절이면 얼었던 세포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거든요. 하지만 속까지 완전히 얼면 저장은 불가해요. 그럴 땐 빨리 절이거나 데쳐서 냉동 보관하세요. 무는 살짝 얼었을 때 동치미용으로 쓰면 딱 좋습니다. 동치미 국물에 찬 성질이 살짝 얼은 무와 잘 어울려요. 녹았다가 다시 얼면 물러지고 검게 변하니까 그럴 땐 그냥 썰어서 말리세요. 무말랭이로 만들면 장기 보관도 가능하고 영양도 응축됩니다. 이건 진짜 많아요. 여러분이 자주 하는 실수들 제가 다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물을 너무 늦게 캐서 밤새 얼려버림. 날씨 예보를 꼭 확인하세요. 영하 3도 이상 떨어진다는 예보가 나오면 그 전날 무조건 캐던지 철저하게 보온을 해야 합니다. 둘째, 배추를 너무 일찍 수확하면 속이 덜 찼을 때 절임. 속이 덜 찬 배추는 절일 때 물이 많이 나오고 아삭한 식감이 없어요. 셋째, 배추랑 물을 같이 저장하는 경우. 이건 최악이에요. 무에서 나온 수분이 배추에 옮겨 붙으면서 곰팡이 생깁니다. 배추는 건조하게, 무는 촉촉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둘을 같이 두면 둘 다 망가져요. 넷째, 베란다에서 통풍 막아버리는 거. 비닐 덮으면 결로 생겨서 썩어요. 특히 아침 저녁 온도차가 클 때 결로가 심하게 생기거든요. 다섯째, 물을 물로 깨끗이 씻어서 보관? 흙이 묻은 게 지저분해 보여도 절대 씻으면 안 됩니다. 흙이 천연 보호막이에요. 한 줄로 정리하면 무는 촉촉하게, 배추는 통풍되게, 이 한 문장만 기억하면 실수는 없습니다. 이 시기엔 이런 말이 어울리죠. 텃밭은 손이 멈추는 순간부터 겨울이 시작된다. 지금 손이 차갑더라도 마지막 정리 잘 해두면 겨울 내내 김장김치, 동치미로 따뜻한 밥상이 됩니다. 11월은 1년 농사의 마무리이자 겨울 식탁의 시작이에요. 건강 채널답게 마지막은 효능으로 마무리할게요. 배추는 비타민C,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면역력에 좋아요.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김치로 발효하면 유산균과 항암 성분이 늘어나죠. 한마디로 천연 프로바이오틱스예요. 특히 겨울 배추는 서리를 맞으면서 당도가 올라가고 비타민C 함량도 증가합니다. 찬 기운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영양분을 더 축적하는 거죠. 무는 소화효소, 특히 디아스타제랑 아밀라아제가 많아서 기름진 음식 먹고 소화 안 될 때 최고입니다. 동치미로 담그면 속이 편하고 갈증도 사라지죠. 또 무에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있어서 항균,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무를 갈아서 즙을 내마시면 기관지에도 좋고 가래를 사귀는 데도 효과적이에요. 옛말에 배추는 장을 살리고 무는 속을 편하게 한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김장철에 배추와 무를 함께 담그는 건 맛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한 조상님들의 지혜였던 거죠. 오늘 핵심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무는 추위 오기 전에, 배추는 얼기 직전에. 둘째, 무는 촉촉하게, 배추는 통풍되게. 셋째, 얼었으면 무는 동치미, 배추는 김치로 활용. 지금이 바로 배추와 무의 마지막 관리 시기입니다.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겨울 밥상도 건강도 꽉 채우세요. 아 참, 빠뜨릴 뻔했네요. 무 수확 후 무청을 줄에 매달아 많이 말리잖아요. 이건 햇빛보다는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말리는 게 좋아요. 그래야 잎이 누렇게 안 됩니다. 삶아서 말리면 식감도 좋다고 하는데 에이 귀찮아서 그냥 말립니다. 사실 이렇게 정성 들어 말려도 먹어지지 않아서 대부분 버렸어요. 하지만 식이섬유도 많고 비타민C가 사과의 7배라 하니 이번엔 꼭 먹어볼랍니다. 뜨뜻한 시래기 된장국 먹고 싶네요. 이상 텃밭과 건강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